자, 우리는 흔히 종교적 갱전,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코란,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불경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에 내세우면서 온갖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진짜 존재하는 것인가? 제대로 있은 적은 있는 것인가? 지금 저것들은 전부 없는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나 홀로그램 같은 허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본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자가요 자기의 욕망 따라 벌어먹고 사는 부분에서 적어도 이 공정한 룰이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방망이를 들고 총을 들고 남의 돈을 털어먹고 뺏어먹고 아니면 교묘하게 속여서 사기쳐먹고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모두가 공정하게 돈을 벌기 위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보의 평등도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현재 이런 자본주의는 여기에 정말로 정보가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지금 집 문제만 해도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집 사지 마라. 이건 거의 막장이다. 마지막으로 거품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대다수의 20, 40대들이 제 말 듣지 않고 영끌 비투니 하면서 집을 샀고 한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지금 집 살 때다, 영끌 비투할 때다라고 그게 무슨 트렌드인 양 부추겼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좌우예요. 자, 그러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절반 지 돈, 뭐 끌고 모은 돈, 가족 돈, 그리고 절반은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지금 2배쯤 늘어나가지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집값은 이제 반토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야말로 집 때문에 쪽박을 차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차라리 전세라도 그냥 끈떡지게 살았으면 지금 전세가 똥값이 되니까 또 낮은 전세를 가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이 다 지금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사놓으면 올라가고 그런 거짓말을 믿었어요. 어떻게 집이 끝없이 사놓으면 올라간다고 집이 올라가는 속도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값은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 4, 5년 정도 월급을 모아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상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면 4, 5년, 즉 한 2억이나 2억 5천 정도 되는 한 2억 안팎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저는 집이다. 그래서 행명 21은 평당 700씩에서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 7천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한 푼도 안 쓰고 18까지 올라갑니다. 18년을 연봉을 다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절반을 모으면 36년 걸린다. 자, 이미 이 계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미쳤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집 사는 대열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하우스푸어, 집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라고 하면 노동을 할 의사가 있다면 적어도 내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다면 특출한 전문 기술을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내가 이 적어도 방에 임대료를 내고 내가 밥을 먹고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정도는 되어야 그게 자본주의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게 돼서 일을 해도 가난합니다. 워킹 푸어가 넘쳐나요. 오히려 야근 것들이 국가에서 보여주는 실업수당, 일하지 않고 돈 타먹는 그런 데 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있고 워킹 푸어가 있는 이런 자본주의, 그야말로 모든 돈은 다
성실히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게임하고 가상화폐 장난쳐서 벌어먹고 사는 카지노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약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을 부추겨서 돈 뜯어먹고 털어버리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저 빌라 왕 문제나 또 암호화폐, 가상화폐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작전 주식도 그렇고요. 완전히 정글 자본주의죠. 아주 얕고 센 것들이 약한 자들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슈퍼 자본주의. 정말로 센 자들, 한국 사회에 경제적으로 진짜 센 자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야말로 법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슈퍼 자본주의죠. 정치인들도 그들의 꼬봉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징역 30 몇 년 나와도 슈퍼 자본주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잡혀가도 금방 나옵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요. 저렇게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만 평생 권력을 주고받으면서 돌아가면서 집권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놈들끼리 A 나쁜 놈, B 나쁜 놈 이 파가 한국 사회에 조폭 정파 두 개가 교대로 집권한다. 자, A가 잘못해서 그러면 B 조폭한테 넘겨. B가 잘못해서 이번엔 A 조폭이 할 차례야. 그래서 우 몰려 달리면서 저거가 잡았을 때 이 나라를 들어먹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되든지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저 한국의 진보 좌파 정의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산다고 기회균등 공정 평등을 이야기하던 문정권에서 벌어진 사모펀드 바이오 주식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저 온갖 사기를 한번 보세요. 가상화폐부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멀쩡하게 국가에서 있을 수 있고 부동산 폭등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소수 1, 2%밖에 안 되는 자들이 그야말로 그들이 무슨 한국 사회에 오래된 전통 귀족이 있고 수백 년 내려온 왕족들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생양아치 건달 조폭까지 다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정치인이니 정치인 옆에 있는 기업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정책 발표요. 다 어떻게 갑니까? 한번 보세요. 소수 기득권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정말로 다수의 이 없는 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갑니까? 부동산 정책, 사교육 정책, 일자리 정책을 보더라도 일자리 정책도요. 정말로 저런 식으로 표 얻으려고 돈 뿌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노인 일자리 저런 거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정말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해야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소수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밀어주고 문재인 정권 때 소수의 투기꾼들, 소수의 재벌들하고 얼마나 친했습니까? 노무현 때 안 그랬습니까? 현 정권도 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요, 기득권, 서민의 피를 짜서 무슨 뭐 초부자들에게 몰아주고 있다고 서로가 그러고 자빠졌습니다. 이재명이는 그러면 서민입니까? 나 이재명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이 집에 그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입고 다니는 옷이고 하고 다니는 거 쓰고 다니는 게 그게 초부자지 서민입니까? 그러면서 민주주의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가짜 민주주의와 가짜 자본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영원히 집권해 가고요. 거기에 솔직히 제가 이 벌이나 개미를 보면 거기에 일만 하다가 죽는 일개미나 일벌을 보면요. 저것들은 사고가 없으니까 저렇게 살지 저것들이 사고가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여왕벌이니 여왕개미니 다 잡아먹어버리지 않겠냐 추방시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수가 아주 소수의 이 악랄한 집단들이요. 그야말로 여왕벌과 여왕개미처럼 살면서 다수의 서민 대중들을요. 일개미처럼 일벌처럼 부려먹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개미나 일벌들이요. 저거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 저거가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세뇌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끊어야 된다. 모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다수를 위한 공정한 체제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 우리가 서민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이유가요. 다수의 국민, 그 서민이라는 건 다수가 다 서민입니다. 국민이 뭐
지금 뭐 95% 서민이죠. 그런 서민들이 다수의 그 삶을 갖다가 낫게 하기 위한 체제로 바꾸어 가자. 이것이 저는 서민 포퓰리즘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기득권이 자기를 위해서 세뇌시켜 온 가짜 민주주의와 가짜 자본주의를 이제 걷어차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혁명이라면 혁명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